안녕하세요. 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안철수는 항상 5%대 지지율을 받는 대선 후보군에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도 사태로 인해서 정치에 입문했고 현재 22년 된 베테랑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안철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단일화 하나로 그의 정체성까지 덮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만 명색이 언론의 역할을 한다는 유튜버로서 안철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컴팩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머리 좋은 금수저. 2. 청순 콘서트로 뜨다. 3. 박원순과 이명박을 만나다. 4. 국가 불행을 잉태했다. 5. 주가 조작의 달인.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정치인들의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도 지루하지 않게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철수는 머리 좋은 금수저 출신입니다. 안철수는 1962년생,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어머니가 등굣길을 바래다주는 귀공자로 살았습니다. 부산이 토종이고 부인은 전라도 순천 출신입니다. 둘은 서울의대 캠퍼스 커플입니다. 안철수는 머리가 좋고 거짓말을 진짜같이 잘합니다. 두 번째, 안철수의 성공은 청춘 콘서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노벨상 수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벨상보다 더 높다는 세계적 석학은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안철수입니다. 세계적 석학 안철수 교수와 함께라는 포스터가 청춘 콘서트 간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포스터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안철수는 오직 돈을 위해서 뛰고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에는 돈을 버는데 필요한 의학 상식과 공학 지식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런 돈 버는 기계가 감히 대학생들 앞에서 청춘들이여,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멘토가 될 것이다. 청춘 콘서트, 그 뒤에는 돌중 법륜이 있었고 주식 투기꾼 박경철과 골수 김재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철수는 세계적 석학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전국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의 정신을 효능했습니다. 거짓은 항상 진실보다 파괴력이 더 큽니다. 청춘 콘서트는 대박이 터졌습니다. 안철수의 거짓말에 대학생들이 열광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편법이 있었다면 은행 여직원에게 곰보빵 사준 것이 전부다. 새벽에 차도 다니지 않는 사거리에서 빨간 신호일 때 길을 걷는 것이 집에 와서 두고두고 괴로웠다. 예수님이나 부처님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들린 사람처럼 안철수의 입에 이런 배꼽 잡는 사기꾼 같은 거짓말이 술술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와,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곳곳에서 대학생들의 감동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철수는 신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철수 열풍이 불어왔습니다. 먹물 좀 먹었다는 사람들, 교수, 언론인, 정치인들 등등 이때다 싶어서 숟가락을 들고 안철수에게 달려갑니다.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말 쪽팔리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세상이 어지러울 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성경이 인간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박원순과 이명박을 만나 인생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안철수와 박원순 그리고 이명박은 자기 분야에서 당대 최고의
거강꾼들입니다. 최고는 최고를 알아봅니다. 안철수는 2010년 참여연대 사무총장이었던 박원순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박원순은 안철수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연결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광란으로 북한산에 올라가서 아침 미스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천사의 가면을 쓴 안철수가 등장한 것은 이명박에게 수호천사로 여겨졌습니다. 안철수는 2000년대 IT 붐이 한창일 때 아주 작은 인터넷 보안 업체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그 당시 김대중 정권은 IT 이름만 들어가도 구멍가게도 지원할 때입니다. 안랩도 그 당시 코스닥에 등록했습니다. 안철수는 이명박 대통령 직속 산하 위원장직을 하나 맡게 됩니다. 이때부터 안랩에게는 최전성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등 모든 전산 시스템에 안랩의 보안 프로그램이 깔리게 됩니다. 안랩이 완전 독점 기업이 되었습니다. 영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땅을 짓고 헤엄치는 꼴이 되었습니다. 경쟁업체들이 모조리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쟁이 사라지면 더 이상 기술 발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안 기술이 이스라엘 발바닥 수준도 못 되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의 해킹 부대에게 매번 대책 없이 당하는 이유입니다. 안철수의 성공을 신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인간의 탐욕은 국가를 불행하게 합니다. 드디어 안철수가 수천억 갑부 대열에 올랐습니다. 안랩의 주가는 안철수 말 한마디에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머리 좋은 안철수가 그것을 가만 놔둘 리 없습니다. 2011년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서 중도 사퇴했습니다. 즉시 안철수는 서울시장 출마설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안철수 지지율이 50% 넘게 폭등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안랩의 주가도 폭등해 줍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지지율 5%짜리 박원순에게 후보를 양보해버립니다. 그때부터 박원순의 삼선의 시대, 서울의 추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철수 아버지는 걱정을 했습니다. 아들아, 박원순이가 빨갱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아들 안철수가 대답합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요? 라고 아버지를 안심시킵니다. 그 다음 2012년 대선이 왔습니다. 안철수가 출마 준비를 시작합니다. 안랩 주가가 폭등을 시작합니다. 또 문재인에게 후보직을 양보해버렸습니다. 다행히 2012년 대선에는 박근혜라는 걸쭉한 인물이 나와서 이들 두 놈의 장난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안철수는 사드 배치를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촛불 반란에도 문재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2017년 대선이 왔습니다. 또 출마를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3파전이 됩니다. 홍준표에게 양보했더라면 홍준표가 당선되는 구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상하게 안철수는 철수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서 문재인 당선의 최고의 수훈자가 되었습니다. 안철수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인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안철수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안철수는 주가 조작의 달인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2011년 안철수는 청춘 콘서트는 대박이 터졌고 박원순과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소식으로
안랩의 주가는 폭등합니다. 주가 급등에는 반드시 조작 세력이 있습니다. 2010년 말 12,000원짜리 안랩의 주가가 6개월 만에 10만원까지 폭등하게 됩니다. 최대 주주 안철수는 10만원 언저리에 절반을 매도해 버렸습니다. 안철수는 졸지에 2천억대 현금을 챙겼습니다. 이후에 안랩은 개미들의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2011년의 안철수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또 이것만 아닙니다. 2012년, 2017년, 2022년 안랩의 주가는 폭등합니다. 모두 대선 기간입니다. 2배 내지 3배 폭등했습니다. 안철수는 안랩의 최대 주주 18.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등 우호 지분을 포함하게 되면 40%가 넘습니다. 안철수의 정치 활동에 따라서 안랩은 정기적으로 폭등해 줍니다. 안철수 자신은 팔지 않더라도 우호 지분을 가진 사람들은 대선 때만 되면 떼돈이 들어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주관적 분석입니다. 2016년을 전후로 해서 안철수의 정치적 행보는 완전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안철수 머리에는 돈 버는 데는 최적으로 다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1년 안철수 주가 조작 사건은 업계에서는 의혹을 넘어서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안철수의 주가 조작 의혹은 안철수에게 최대의 약점이 되고 정치적 딜레마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박원순에게 접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박원순은 참여연대 사무총장으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참여연대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소불위 권력이었고 성역이었습니다. 안철수가 참여연대에 들어가는 순간 안철수의 주가 조작 사건은 풍문이 되어버렸습니다. 머리가 참 좋지요? 주가 조작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통산 5, 6년이 지나게 되면 금융 관련 정보가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캐스팅 보드 역할만 하고 안랩 주가가 폭등하면 이익만 챙기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영리합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를 잡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7년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은 먼 옛날 흘러간 소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출마해도 검증에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주가 조작을 제기하는 쪽이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철수 주가 조작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게 안철수의 성공 비결입니다. 안철수의 내면은 보기보다 깡통입니다. 확고한 정치 철학도 없습니다. 이념도 없습니다. 언제나 갈대입니다. 이제 안철수도 60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인생과 삶이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습니다. 제발 더 이상 국가의 짐이 되지 말고 남은 인생 뒤돌아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